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4년 8월 24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전국 영업용 번호판 시세 이번 주에도 큰 변동이 없죠? 예, 큰 변동 없고 개인 중형만 소폭 하락했어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 그러는데 전주 대비 동일하게 2,9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를 개인 중형이라 그러는데 전주 대비 50만 원이 하락한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차량을 말씀드리는데 3,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출애라는 6,500만 원, 덤프 오더는 3,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소형하고 개인 중형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개인 소형도 요즘은 매물이 좀 많이 나와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사는 분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소폭 하락했고요.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지금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어요. 남바가 저희 사무실에도 6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찾는 분이 거의 없어요. 찾는 분이 거의 없고 적체되다 보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있어요. 예.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1.2톤 개인 화물로 해서 전에는 개별 화물이었죠.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를 다시 바꿔가지고 그 톤수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네. 개인 소형으로 법이 바뀌어버려가지고 1.5톤 이하니까요. 그거를 개인 중형 넘버니까 그걸 팔고 개인 소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매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살려고 하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개인 중형을 살 경우에는 지금은 2.5톤에서 16톤까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차량 가격이 비싸잖아요, 일단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이 좀 주춤한 거죠. 예. 개인 소형 전기차는 왜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싼 겁니까?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없는 거예요. 일반 개인 소형 디젤이나 LPG 차량 이건 아무 차종이나 갈 수가 있어요. 네네. 톤수의 1.5톤 미만이면은 LPG나 디젤이나 전기차로 가는데 전기차로 간 번호, 쉽게 말해서 개인 소형 디젤차나 LP차를 갖고 있다가 전기차로 전기차에 면허를 부착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전기차 넘버가 돼서 전기차는 전기차로밖에 못 가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정이 되잖아요. 한정이 되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거죠. 네. 예. 전기차 넘버 중에도 팔 수 있는 게 있고 팔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이 가끔 그런 댓글이 올라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를 팔 수 있냐 없냐. 네. 이거 구에서 처음에 받을 때 당시 무상으로 준 거예요. 무상으로 주고 개인 1인 한정에 지정을 했다고요. 이 사업을 종료했을 때는 구청의 반납 기준으로 해서 면허를 발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는 양도양수가 안 되고 본인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은 반납해야만이 되는 법이에요. 근데 가끔 구독자분들이 이것도 좀 지나면 팔 수 있다 기다려라 그러는데 이건 우리나라 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원래 디젤차에 달렸던 영업용 넘버가 전기차로 온 거 이거는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번호는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부착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일단은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전기차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차를 바꿀 때도 전기차는 전기차로밖에 못 간다는 얘기죠. LP차로 다시 올 수도 없고 디젤차로도 못 오고 전기차로만 간다는 얘기죠. 예. 이번 주 거래량하고 저번 주 거래량 어떻던가요? 개인 소형은 5대 정도 거래를 했고요. 개인 중형은 1대. 개인 중형은 지방에 계신 분이 창원에 계신 분이 회사 넘버 임대 넘버를 쓰고 있었는데 2014년식 14.5돈을 가지고 계세요. 전에 같았으면 이분도 일반 화물을 사서 넘버를 장착을 했어야 돼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인 중형이 16톤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중형 넘버를 사가지고 그 차에다 부착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역이 지방이잖아요. 창원이잖아요.
제 거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를 하셔갖고 창원인데 가능하시냐고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진행 중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서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오고 우리는 내려가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돈을 다 받질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계시니까 계약금 200만 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다 종결된 다음에 마무리가 되고 사장님 차에 영업용 번호판이 다 붙였을 때 그때 잔금은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흔쾌히 믿고 진행을 한 사례예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좀 특이한 건 뭐 그런 게 있던가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창원건 네. 그분 있고 며칠 전에 선탑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포터 차량을 사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포터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63세니까 73세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차량을 선택하기 전에 선탑을 한번 하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칸으로 선탑을 받으셨어요. 선탑 받고 어제 오셔가지고 이분이 그랬어요. 사장님 나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바뀌셨어요? 그랬더니는 화물은 내가 생각해봐도 무리고 칸은 이러시는 분 따라다녀 보니까 자기한테는 칸이 맞을 것 같다 이거예요. 이분은 집에 자가용을 한 대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자가용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칸을 사면은 자가용 개념으로도 쓸 수 있고 화물도 실어날 수 있고 큰 물건을 실어날리는 게 아니니까 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금 과정상 9월 달에 돈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9월 달에 와서 진행하기로 하고 가셨어요. 예. 이번 주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대표님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이 좀 있던가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건설계통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건설 쪽에는 일을 못 할 것 같아서 용달차로 이제 해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서너 분 되시는데 이분들도 다 제가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차종을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본인에 맞는 차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단 선탑을 먼저 하셔라. 선탑하는데 부담 갖지 말고 기사분 점심이나 좀 사주시면 되는 거고 선탑해서 본인 적성에 맞거나 적성에 맞는 차종을 선택해서 오시면 그때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진행을 하자 해서 한 서너 분 정도 선탑만 하고 지금 대기 중이세요. 예. 다음 주 화물차 넘버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개인 소형은 2,950선에 유지될 것 같고요. 개인 중형은 소폭 좀 하락할 것 같아요. 더 하락할 것 같고 개인 대형이나 최대라 덤프는 그 금액대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무더위가 갔잖아요. 예. 그러면 가을이나 겨울 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화물차 넘버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좀 하락하나요? 아니면 상승하나요? 상승하죠.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9월 달에서 12월 초까지는 상승해요. 그리고 12월 초부터 2월 달까지는 좀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요. 예. 대표님 요즘 언론 신문 기사를 보면 화물차 과정 문제가 이렇게 심심찮게 또 기사화 되더라고요. 이거는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고 화주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게 물건을 싣고 가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한테 다 전가를 하는 거고 지입번호는 지입회사 그리고 그 기사까지 두 분한테 다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이 적재물을 정확히 해서 업체에서 실어주는 게 아니고 항시 중량을 좀 속여요. 업체에서 쉽게 말해서 10톤이다 그러면은 한 7톤, 8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사분들은 더 잘 아세요. 물건을 실어보면 벌써 이게 몇 톤 정도 된다 하는 걸 아는데 이게 과적이라 해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적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짐을 실러 가서 돈을 벌 목적으로 갔는데 너무나 물건을 과적으로 자꾸 업주들이 요구를 하니까 싫긴 싫어도 이게 가다가 과저가 한번 걸려버리면은 벌금이 과태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기사분이 다 떠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건 실어 가서 나는 과적이니까 이거 못 갑니다 하고 와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과주들이 차를 불렀을 때 그 톤수에 맞는 차종을 불러서 가야 되는데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서 차종을 좀 낮춘다고. 그게 문제죠. 예. 이 화물차 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전자하고
이 화물 그 쉽게 하는 사람, 그 화주 있잖아요. 예, 예. 화주를 같이 처벌하면 이건 다 해결될 거로 보는데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톤수를 정확하게 화주가 고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차를 불러서 사용을 해야 되죠. 네네. 화물차주가 톤수가 맞지도 않는 걸 5톤 차에다가 10톤 이상 불러가지고 했을 때 그 화주를 처벌을 해야지 기사를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기사는 어차피 차를 갔으니까 화주 말만 믿고 실는 경우가 많다고. 네네. 화주가 5톤이라 5톤 차에 갔는데 5톤, 6톤만 해서도 과정은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10톤 되는 물건을 속여서 기사한테 물건을 싫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화주가 처벌을 받아야지 왜 기사가 처벌을 받냐 이거죠. 네. 속인 것은 화주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기사가 일일이 중량을 측정해서 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 예. 이 과정 문제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과적을 시킨 그런 화주를 반드시 처벌하면 이건 다 해결될 거로 봅니다. 그렇죠. 당연히 화주가 처벌을 받아야지 기사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예, 예. 또 요즘에 또 보면 화물차 밤샘 주차 문제 이것도 또 언론에 자주 또 오르내리더라고요. 근데 이 밤샘 주차를 해결하려면 공영차고지 이게 대안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영차고지를 많이 만들어서 화물차를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네네. 쓸데없는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차고지 증명을 꺼내다가 1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되는 것도 모순이지만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공영차고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단속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구석구석마다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일부러 구석진 데 찾아가서 외진 데다 주차를 시키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밤샘 주차라고 딱지 띄는 것도 모순이고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시간제로 이면도로에 시간제로 주차를 시킬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란 얘기죠. 네네. 공영차고지 확보가 안 되면은 어느 건 숨통은 틔워줘야지 숨통도 틔워주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건 모순이죠. 지금 그리고 큰 고가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다 주차를 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도 대고 했는데 전에 한번 불법으로 차 댄 사람이 기름을 빼다 불 내가지고 고가 밑에서 불이 난 이후로는 고가 밑에도 전부 다 지금은 펜스를 쳐가지고 차 못되게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네네. 그거 한 건 불났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차를 못되게 해서 불법화 시켜버리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개방을 해서 관리인을 두면 그런 사태가 안 터지잖아요. 네네.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큰 대형차를 차를 댈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법이지 한 사람 잘못했다고 전체 피해보게 만드는 건 좀 모순된 거죠. 네. 예, 예. 차가 갈 데도 없는데 밤샘 주차 단속한다는 거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죠. 숨통을 트여주고 단속도 해야지 차고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단속 그것도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그 딱지 띄는 거 그 자체도 모순이죠. 네. 예, 예. 공영차고지 만들어지면 그 안에 화물 전기차 충전소도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 그게 상생하고 선진국으로 나가는 방법이죠. 어차피 네. 전기차 활성화 시켰으면은 전기차 공영차고지 안에 전기차 충전소도 만들어서 기사분들 일 끝나고 와서 차고지에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충전시키고 그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네. 그리고 관리인을 둬서 기사분들이 충전 다 될 때까지 거기 기다릴 필요도 없이 네네. 관리인들이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일정 금액을 받고 몇 시간 후에 충전이 끝나면 다른 차로 바꿔내고 하는 그것도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관리인 두면 가능한 방법이잖아요. 예, 예. 자치단체에서 공영차고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는 돈이 없어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땅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네.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돈 내는 아파트 짓거나 이런 것은 지금 부지런히 나서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공영차고지는 저봤자 돈이 안 되니까 달라들지 않잖아요. 일단 그린벨트 매입을 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이런 업계에 차고지도 설치해줘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린벨트나 이런 거 해제해서 아파트 짓는 수입 사업에만 급급해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일단은 공영차고지 문제도 문제지만은 화물협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일단은 돈 주고 사는 차고지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네네. 그 되지도 않는 차고지 증명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차 톤수 따라 다 틀리는데, 작게는 10몇 명에서 20만 원, 30만 원 그 차고지, 되지도 않는 차고지를 1년에 한 번씩 차고지 발급해서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자체부터 없애야 되는 거죠. 네. 예. 그 차고지 증명 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거 진짜 모순된 거고 탁상 공론이에요.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차고지 증명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네. 그 자리에다가 갖다 차를 대면야 당연히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겠지만은 되지도 않는데 왜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서 서류상으로 그걸 맞추냐는 얘기죠. 필요도 없는 탁상 공론이에요, 그게.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전국에 아무 곳이나 그 차고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더 악법을 조장하는 거죠. 인천은 사는 사람이 인천이 땅이 없으면은 충청도에 차고지를 끊어다 구청에 제출해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충청도에다가 가서 차를 대냐고요? 안 되잖아요. 서류상의 차고지 그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되지도 않는 차고지 증명을 왜 끊어서 기사분들 손실을 더 만드느냐는 얘기죠.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고지 증명제 같은 모순된 제도는 없애고 공용 차고지를 확대하는 게 이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조언 좀 해주세요. 정부나 지자체마다 지금 기사분들 주박차 단속만 하지 말고 이분들이 차를 충분히 댈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준 다음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된 다음에 단속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영 주차장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이면도로에 시간제를 둬서 주차를 허용해주고 주박차 딱지를 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영 주차장은 활성화된 다음에도 만약에 밖에다 차를 댔을 때는 그때는 딱지 찌는 게 당연한데 아직까지는 그 과정이 못 쫓아가니까 이거는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주는 게 정답이라고 봐요.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8월 24일입니다. 개인 소형하고 개인 중형이 미세하게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과적과 관련해서 화물차 운전자만 처벌하지 말고 화주도 반드시 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과적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샘 주차 단속만 하지 말고 공용 주차장 다 만들어주고 나서 좀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전은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